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제456화 어제 뭐 봤어? 47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땡겨서 하고 있죠.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네, 그리고 없습니다. 네, 만담처럼 잘 해봐요. 그러니까요. 자, 어제 뭐 봤어? 파행으로 좀 땡겨서 하게 됐는데 네, 뭐 둘이서 하다 보니까 요거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땡겨서 편성한 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본 게 제가 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나 좀 많은데 몇 개만 그냥 골라왔어. 네, 일단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자, 저는 그 이세계 삼촌이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얘기할게요. 네, 이게 원래 보니까 2022년 제작이던데 한국에 이제 들어온 것 같더라고. 이거를 갑자기 이제 그 전면에 뜨니까 네. 그 작화는 너무 꼴배기 싫어가지고 전혀 안 땡겼는데 제목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세계 삼촌이라니. 그래서 원제를 찾아보니까 이세카이 오지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세계 삼촌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맞네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어느 날 17년 동안 혼수 상태인 삼촌이 깨어났어. 네. 그래서 조카가 이제 갔는데 이 삼촌이 자기가 17년 동안 이 세계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를 막 헤매고 뭐 이랬다는 걸 하는데 이제 말도 안 돼.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삼촌이 네. 마법을 보여줍니다. 막 이렇게 뭔가 띄우고 뭐 하는데 근데 처음에 안 된 이유는 그쪽 세계의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안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선 니온고인가 하면서 일본어로 하니까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조카 이 주인공 소년이 삼촌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차피 다 큰 어른이고 이제 자립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얘도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거야. 왜냐하면은 삼촌이 17년이나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걸로 이제 가족들끼리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여.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죠. 얘는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와, 근데 17년 동안을 병원에 계속 이렇게 혼수 상태로 있었으면은 와 가족들도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조카 하나 남았는데 이 네. 조카는 그래서 이 삼촌을 데리고 네. 저 능력을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줄기 하나는 네. 이 삼촌이 정말로 마법을 쓸 줄 아니까 이거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막 공개를 하고 그리고 17년 동안이나 현대 생활을 못했잖아. 네. 스마트폰이니 뭐 이런 거 다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오는 어떤 갭 뭐 그런 어떤 유머가 이제 한 줄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해프닝 같은 것들 네. 막 그 유튜브에 올렸더니 CG가 아주 정교하네요. 막 이렇게 비아냥대는 건 근데 실제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법이냐면은 그 통신 판매 뭐 이런 거 하면은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 삼촌이 날라갔다 옵니다. 총알 배송 있는데 총알 배송. 삼촌 구마모토는 얼마나 걸려? 한 5분? 막 이러면서 슝 날라갔다 막 가져오고 막 이래. 그래서 막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네. 보면은 이제 뭐 냉기 마법 통해서 에어컨도 없고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와 그걸 막 틀고 막 그런 개그가 한 축을 이루고 두 번째가 되게 재밌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모니터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 이 삼촌한테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세계에서도 이 마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거의 뭐 시간 순서대로 이 조카와 이 조카를 좀 좋아하는 어떤 소꿉친구 여자애가 있거든. 네. 둘 다 이제 20살 조금 넘은.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네.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삼촌이 17살 때 가서 거기서 이제 17년에 사는 거야. 근데 맨날 그 세가 게임기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사회성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하필 또 세가인 거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게임기 산업은 어떻게 됐어 하니까 닌텐도랑 소니가 양분을 했어요. 세가는 이미 끝났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모든 걸 다 세가에게 배워서 연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감각이 없는 걸로 그려지는 뭐 그런 개그가 나오죠. 보면은 엘프 하나가 이 삼촌을 계속 쫓아다녀. 그런데 몰라. 이 스토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삼촌은.
근데 보면은 엘프가 하는 게 누가 봐도 전형적인 츤데레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조카가 생각하기에는 츤데레라는 말이 17년 전에는 없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없었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응.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이제 막 넘어가고 막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관찰하는 그런 어떤 연애 감정 같은 관찰하는 게 약간 테라스 하우스 관찰하는 그런 패널들 있지? 네. 그런 느낌의 개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삼촌이 엄청나게 세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되게 핍박받은 거야. 일단 가서 이 세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서 맨날 기억 그 소실 마법을 써.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니까 자기 기억을 스스로 지우면서 막 생활을 했던 그런 개그가 나오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계는 다 미남 미녀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갔더니 오크 아종인 줄 알았다고. 오크다 맨날 그래가지고 쫓겨다니고 맞고 괜히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왔던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츤데레 엘프도 만나고 이 엘프가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 삼촌은 진짜 모르는구나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삼촌 에반게리온 알아요? 그랬더니 봤지 당연히 봤지 중학교 때 그러면서 아스카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그 빨간 옷 입은 애 아니야? 근데 아스카가 전형적인 츤데레잖아요.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삼촌이 그래. 아스카는 가지를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본 거 맞아 에반게리온?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그들이 근데 이 세계에서 이 사람이 되게 먼치킨처럼 되게 강한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밝혀지기도 하는데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계로 전이가 된 사람들을 그 뭐 신에게서 이렇게 되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씩 부여받는 게 수순이잖아. 네. 근데 왜 얘는 아무것도 없이 갔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센 거. 근데 자기는 자각을 못한 거야.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감각, 뭐 그런 개그들이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되게 재밌게 쓸 것 같아요. 웃겨요. 그러니까 이 세계 코미디가 너무 많고 이제 여러 저러 방식으로 다 꼬우고 패러디하고 별거 다 했잖아. 뭐 갔더니 슬라임이 되고 요즘 뭐 자판기도 있더만. 자판기에 검에 뭐 별걸로 다 가는데 네. 이런 방식은 되게 신선했고 그러게요. 이 삼촌이 되게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연애도 못한 뭐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막 뭐랄까 자기 안으로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야. 그쵸 모험을 했던 거잖아요. 아니, 17년간. 동료도 없이 자기는 항상 돕고 다녔다 뭐 이러면서 엘프는 왜? 그러니까 취급 잘 안 해. 아니, 쟤 뭐야. 맨날 피해서 도망다녀. 그럼 저녁 약속으로 봐줄게 그러면은 쟤는 끝까지 붙어 먹을 놈이야 막 그러면서 몰래 도망가고 막 이래.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세계 삼촌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제가 본 거 얘기할게요. 예. 그들이 타이론을 복제했다. 네. 이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영화예요. 처음 딱 틀었는데 이제 흑인 슬럼가 같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에서 이제 주인공이 마약상.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활약하는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매춘부, 또 한 명은 포주죠. 네, 제이미 폭스. 네, 이렇게 세 명이서 뭔가 이제 활약하는 얘기인데 그 처음에는 이제 뭔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목이 근데 복제했다니까. 그래 뭔가를 복제했겠지. 근데 계속 보면서 도대체 타이론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 저는 거의 끝까지 다 봤는데 타이론이 안 나오잖아. 네, 그래서 타이론이라는 뜻이 고유명사가 아닌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네. 영국 어디 지명이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영국은 아니고 미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론이 뭐지 했는데 진짜 영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타이론의 존재는. 아니 그래서 주인공이 그 이제 마약상이 이름이 폰테인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름이 폰테인이고 성이 뭐 타이론인가?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했어.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보고 있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진짜 나오더라고요. 알았고 이제 줄거리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제 그 동네에서 어느 날 조금 이상한 거예요. 얘가 이제 죽었잖아요, 폰테인이. 전날에 죽었는데 다음날 멀쩡하게 그대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복제했다고 하니까 제가 복제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매춘부라는 요요도 동네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감지를 한 거죠. 치킨을 먹은 사람이 갑자기 웃질 않나. 뭐 미용실에서 갑자기 파마한 사람도 이상해지지 않나. 그래서 뭔가 이제 음모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갔더니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내려갔더니 정말 지하에서 뭔가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통제하기 위해서 뭔가 다 약을 탔고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셋이 이 동네를 구한다. 뭐 그런 거죠. 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 얘기는 뭐 김요한 이야기에서도 그 쇼핑몰을 어떤 네. 음모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되게 거대한 실험 도시가 지하에 있어서 네. 여기를 결정한 이유는 딱 하나야. 여기가 흑인들밖에 안 살기 때문에 했다라는 네. 거고. 네. 근데 이런 음모론은 실제로 있어요. FBI가 그 매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병균을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퍼뜨리고 관찰하고 뭐 이랬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대상이 전부 흑인이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SF 영화적으로 과장해서 이제 보여준 건데 밑바탕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가 되게 거대한 알레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코믹하게 그리긴 했죠. 중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개그들을 해가지고 어이없는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쟤 왜 저래 그럴 줄 알았더니 또 같이 또 불러 막 그런 어이없는 장면들. 그 제이미 폭스가 되게 너스레 떠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털옷 입고 맨날. 그 셋이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이제 그 도시를 결국 실험 도시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세뇌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 흑인 동네를 통해서 만드는 거였고, 뭐 주인공 같은 경우 뭐 다 말해도 되나 좀 모르겠는데 존재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래 가보니까 복제 인간들이 되게 많았고, 네, 자기랑 똑같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파고들면서 재밌는 구석이 많았고, 네.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방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They Cloned Tyrone이었던 거야. 네. 아무튼 그래서 뭘 복제했나 그거는 이제 타이론이 뭔지는 영화 뒤에 말미에 나오죠. 나오고 뭐 그래서 결국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결국 약간 그 80년대 90년대 그런 어떤 복제라든지 뭐 정부의 음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화면 질 자체도 되게 찌글찌글한 노이즈를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일부러. 네, 아니 근데 시점이 현대긴 하잖아요. 현대는 아니죠. 그래요? 핸드폰이 맞아요. 네. 이렇게 여는 걸 쓰긴 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과거로 과거. 보일 수 있고 뭐 8, 90년대 뭐 많이 봐줘봤자 2000년대 초반? 네, 그 정도인 어떤 시대 배경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풍자가 좀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왜 그 여자 매춘부한테 너 이거 가발이지 계속 묻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랬더니 그거 진짜 나중에 너무 빵 터지고 바보들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잔재미들이 너무 있어서 중간중간 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재밌다고 했잖아. 네.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제이미 폭스가 또 나오는구나. 그때 그 제이미 폭스가 나오는 그 무슨 뱀파이어 영화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죠. 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정도였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왠지 좀 재밌는 오락 영화일 것 같아서 봤는데 네.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다 아는 아이디어긴 하지만 이걸 되게 과장해서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게 코미디가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와해시키고 이제 사회적 파장까지 이제 일으켜가는 네. 그런 방식의 뭔가 혁명처럼 끝나서 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복제 인간도 풀어서 나한테 말하지 마 거기까지. 아무튼 그런 개그가 꽤 유쾌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소개해 주실 거는 영화 킬러는 메이드 사마. 요거는 댓글로 네. 뭐 우리 다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추천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본 것도 있고 최근에 이게 속편이 나와가지고 개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 킬러는 메이드 사마 2가 아니야. 뭐 귀여운 뭐 그녀는 뭐 킬러 뭐 어쩌고 하여튼 되게 긴 이상한 제목으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영화의 속편으로 또 나오면은 위험 부담이 커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2편이나 나왔다고라는 생각에 이제 봤죠. 내용은 그거예요. 원래 뭐 어떤 회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어떤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제 킬러 활동을 이제 시키고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립을 하는데 그 직업이 없으면은 뭔가 알바라도 해야지 직업이 아예 없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너희들 직업을 가져라 하는데 얘네들이 약간 성격 파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작품의 그 뭐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이 만듦새의 어떤 그 연출의 초점은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이쁜 여고생 그런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이런 애들이 사람을 죽인다 알고 보면 뭐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영화적 연출로도 뭘 보여주냐? 맨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게임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자고 있고 뭐 해먹고 뭐 이런 걸 한참 보여주는 거야. 네. 롱테이크로. 그리고 밖에서는 또 야쿠자가 되게 위협적인 존재로 나오는 척 보여주더니 이 야쿠자가 무슨 뭐 메이드 카페를 뭐 진출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방식으로 뭐 진행이 되는 약간 코미디와 액션과 일상물이 좀 합쳐진 듯한 그런 영화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지루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력을 크게 못 느꼈는데 네. 뭐 그걸 좀 재밌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영화 원래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네. 약간 인디 쪽의 그런 영화들 스타일. 그거를 가져가면서 되게 화려한 액션을 넣으려고 했더라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언밸런스를 찾을 수 있겠죠. 결국은 하나만 딱 재밌는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네. 이 여자 킬러 하나와 좀 야쿠자 중에 조금 싸우는 애 있어. 그 둘이 싸우는 그 액션 장면은 꽤 볼만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크게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중간중간 이게 되게 느리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지. 느리고 지루하고 이것도 그냥 누군가의 삶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든 거지. 초반에도 보면은 이제 뭐 편의점에서 막 난동 피우는 게 나오는데 네. 알고 보니까 상상이었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를 저는 좀 반감하는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다이다이 뜨는 게 하나 나오는데 그 꽤 장면이 멋지다. 괜찮다. 되게 연출도 잘했고 네. 그 액션 설계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전에 그 우리가 방송 하려다가 말았던 작품 중에 그런 것도 있어? 길복슨 있었잖아요. 길복슨을 그때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저는 틀고서는 봤는데 그때 이제 누구죠? 황정민하고 둘이 싸우는 장면에서 액션 연출이 너무 후지고 별로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약간 액션 연기가 안 되는 거를 무마시키려고 자꾸 카메라를 흔들잖아요. 자꾸 돌리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고 재미없어서 그때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그래도 마지막에 괜찮은 액션씬이 나오나 보네요. 굉장히 훌륭하고 거긴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엄청 잘 싸운다 이런 느낌보다도 네. 이제 싸우는 방법을 아는 여자가 더 강한 남자랑 싸우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잖아. 그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싸우는 방법을 굉장히 긴 시퀀스로 보여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장면들은 꽤 좋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두 소녀 간에 이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뭐 티격태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쵸. 뭐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듯한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은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원제가 베이비 왈큐레야. 마큐레? 왈큐레, 발키리. 아. 예, 그런 거라 이게 메이드 사막이라고 해서 요 메이드는 언제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온갖 알바를 한 면접을 보다 자꾸 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해보려고 갔던 데가 이제 메이드 카페였던 거야. 그럼 그게 계속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되게 크지도 않아. 근데 마치 이게 그냥 메인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해놨네. 이게 마치 메이드를 하면서 뭐 위장 취업을 하고 뭐 이런 건가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되게 센스 있는 제목이긴 하지만 영화를 관통하는 제목이라고 보이긴 좀 어렵고 그래서 이 편에서 아마 제목도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되게 소소한 오락 영화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액션은 좀 좋았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작품 하나 소개하자면 전 소설 폭탄 오승호 작가가 쓴 소설이고요. 저는 오승호 작가 유명한 게 스완이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작품은 못 봤고 이 작품을 이제 처음으로 봤는데 딱 그냥 보고 느낀 게 그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해내는 능력이 되게 좋은 작가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뭔가 용의자가 그 경찰하고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그런 스타일은 되게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카리스마가 있지. 네, 그런 스타일의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 정반대의 캐릭터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형 탈모도 있고 배 나온 그냥 아저씨에 자기는 되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쓰레기고 뭐 제 하층민이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비하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캐릭터랑 결국은 이 경찰들이랑 힘겨루기를 하면서 폭탄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밝혀내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큰 반전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마저도 결국은 그 뭔가 두뇌 싸움에 의해서 또 해결되는 것까지 해서 그걸 되게 잘 아울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못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힌 다음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폭탄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폭탄이 있는 장소를 안다. 자기는 촉이 있어요라고 해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경찰을 농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해주면 생각날 것도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랬는데 나 지금 촉이 왔어요. 뭐 하면서 형사님 저 이것만 해주시면 이거 알려드릴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말투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순간까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진실을 파헤쳐가는 장면이 좋았다. 저도 뭐 이 작품 봤는데 네. 감히 말하건대 네. 저는 올해 본 소설 중에는 이 작품이 제일 훌륭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김봉수 문화평론가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한 번 더 성장한 것 같다 오승호가 라고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하양충동 뭐 스완 뭐 이런 거 다 읽었는데 그것도 괜찮긴 했어. 네. 근데 이 작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한 단계 더 올라선 듯한 엔터테인먼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뭐 캐릭터도 재밌고 뭐 설정도 되게 재밌고 한데 네. 그 경찰들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성격의 경찰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범죄를 해결하는 건 명탐정 한 명만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되게 적절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중간 중간에 그 범인이 어떻게 경찰을 농락하느냐 막 수수께끼 같은 것도 내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약간 본격 추리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리면서 왜 이런 식으로 뭔가 불평등이 생겼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런 것들 네. 그런 어떤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이게 균형 감각이 되게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만 계속 벌어지면 재미는 있겠지만 거기에 뭔가 생각을 담거나 자기 메시지나 주장을 담기는 좀 힘들잖아. 네. 근데 그걸 다 담아내면서 정말 그 시시각각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그 사건 안에 녹여낸다는 거 그게 이 작품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 책도 한 500 몇 페이지 되고 되게 분량도 많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은 이제 되게 긴장감이 있고 사실 그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거의 한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제 경찰도 농락을 당하다가 이제 뭐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 경찰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머리 쓰는 경찰도 있고 행동하는 경찰도 있고 그리고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선배가 뭐 몰려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는 그런 그렇죠. 타입이잖아. 네. 이제 그런 어떤 부채의식으로 움직이는 형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더 대단한 걸 숨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사실은 정말 소인배 중에 소인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맞아요. 만들고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할 거리까지 되게 뭉텅 좀 남기는 듯한 네.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남의 출판사지만 너무 훌륭해서 오승호 작가는 이제 제일 교포 네. 3세 작가고 고가세이로라는 이름으로 본인 그 네. 한자를 그대로 그렇죠. 읽은 이름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오승호하고 가로 고가세이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보다 어리던데 그 사진은 아니어서 좀 깜짝 놀라게 됐는데 아무튼 이거는 사진을 처음 실려가지고 뭐라고? 막 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연륜이 느껴진다. 아, 네, 그런 정도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폭탄이라는 작품이고 그 하얀 충동과 수완 같은 네. 작품은 제가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에도 쓰기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두꺼운데 빨리 볼 수 있는 빠져들 수 있는 책이어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아주 즐겁게 본 일들 하나 얘기할게요. 이것도 좀 된 거긴 한데 많이 되지 않았어요? 좀 많이 됐는데 네. 최근에 올라왔더라고. 저는 못 봤어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저도 아직 안 봤어요. 예, 제목은 타이거 앤 드래곤이라는 작품이고 네. 그 유명한 쿠도 칸쿠로가 이제 각본을 쓴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야쿠자가 라쿠고라는 걸 배우는 이런 코미디 되겠습니다. 네. 라쿠고가 뭐냐면은 일본의 1인극 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대가 있으면은 이제 뭐 그 기모노 입은 남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야기를 옛날 하는.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네. 근데 그 이야기라는 게 정해져 있어. 예,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의 질이 완전 달라진다. 그렇죠. 이게 몸동작과 표정과 어떤 그 이야기만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1인극이에요. 그래서 락어라고 하니까 뭔가 마지막에 이제 반전을 주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고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계승이 되고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뭐가 웃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판소리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판소리도 그렇죠. 짜여 있잖아. 네. 근데
알겠지만 뭐 중간중간 하다가 청중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좀 더 늘리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추가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변형도 하고 뭔가 가미도 하고 뭐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뭐 약간 뒤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근데 매니아들은 그 이야기가 이제 유명하니까 딱 첫 소절만 시작해도 다 아는 거지. 어쨌든 뭐 그런 방식의 라쿠고를 야쿠자가 이제 배우는 건데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이 사람은 주인공 같은 경우 이름이 토라지. 그래서 이제 타이거인데 토라가 호랑이잖아요. 네.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빚 때문에 동반 자살을 했는데 자기만 살아남아서 결국 이제 할 게 없어서 야쿠자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야. 웃을 일이 없어. 근데 빚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라쿠고라는 걸 봤는데 자기가 웃고 있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아 라쿠고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얘가 근데 막 재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걸로 그려져요. 일단 얘는 말솜씨가 없고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럼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타이거 앤 드래곤이니까 드래곤에 맞는 애가 류지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라쿠고의 천재였던 애인데 네. 현재는 그냥 때려치우고 네. 옷가게 주인을 하고 있어. 왜요? 자기가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성공적인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 듣다가 뭔가 거기 그 라쿠고 또 집단의 어떤 그 알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긋지긋해져서 나온 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한테 이제 배우는 건가요? 얘한테 배우진 않아요. 그래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래서 토라지가 잘하지 못하겠지. 자기 방식대로 했더니 그냥 뭐 관중들 야유만 하고 다 떠나가고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 드라마가 10여 편인데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매화 에피소드 형식인데 이 류지와 함께 어떤 겪는 일들이 있어. 네. 근데 그게 얘가 배우는 그 라쿠고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옷가게 류지라는 애 이야기인데 라면서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점점 호응을 얻어가고 얘도 이제 야쿠자로서 이 뭐 그 배우는 스승이 있는데 이 스승의 빚을 받으면은 자기가 이제 야쿠자를 끝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빚을 받으면은 내가 수고비로 이제 그걸 주는 식으로 이제 그 빚을 받는 거야. 그래서 라쿠고를 배워가는 그런 코미디거든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라쿠고 이야기가 좀 재밌던데 관심을 그래서 가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찻집에서 네.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똥고양이겠지. 똥고양이? 똥고양이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런 고양이를 키우는데 길냥이? 그렇지. 아니 뭐 그냥 키우는데 그러니까 뭐 품종이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네. 어떤 거기 이제 찻집에 방문해서 딱 보니까 이 고양이가 먹는 밥그릇이 엄청 비싼 밥그릇이야. 근데 이거 모르고 고양이 밥그릇으로 저걸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거 내가 알기로 200에서 많이 받으면 300료까지 받을 수 있어. 류? 거기서 그 단위를 쓰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찻집 주인장. 저 이 고양이 날 좀 따르는 것 같은데 이 고양이 나한테 파시오. 내가 한 3료 드릴게. 그랬더니 아유 뭐 이 고양이를 무슨 3료씩이나 주려고 그러냐. 근데 이게 너무 따라서 내가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조건이 있는데 저 고양이가 밥그릇이 바뀌면 안 좋으니까 저거 좀 끼워가지고 고양이를 달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한사코 거절을 하는 거야. 고양이는 줄 수도 있는데 저 밥그릇은 안 된다. 다른 밥그릇이 있다. 얘가 쓰는. 근데 사실 목적이 밥그릇이잖아. 그렇죠. 안 된다. 이거 달라. 계속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결국 찻집 주인이 이러는 거야. 저 고양이 밥그릇이 200에서 300료나 나가는 굉장히 좋은 밥그릇이다. 알고 있었네요? 아니 그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고양이 밥그릇을 쓰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양이 밥그릇을 쓰면은 가끔 이 똥고양이를 3료에도 사가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토라지 얘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겪은 일과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류지는 라쿠고를 떠났던 애잖아. 네. 그런데 어떤 빈티지 청바지 의상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리폼을 하면은 대박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네. 근데 그걸 발견을 한 거야. 너무 비싼 건데 싸게 나왔어. 그런데 어떤 개그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상품으로 이게 걸린 거야. 하필 또 애매하게 3등 상품으로 걸린 거지. 아이고. 그래서 저거 내가 나가서 타야겠다. 애매하게 해서 타야겠다. 3등에서. 근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아버지가 이제 라쿠고 이 토라지의 스승이면서 네. 이 류지의 아버지거든요. 라쿠고의 이제 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이가 안 좋은데 가보니까 아버지 없겠지 했는데 아빠가 심사위원을 하고 아이고 있는 거야. 짜증나. 그래서 얘가 준비해온 무슨 개그 같은 게 있었어.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예전에 한번 하려다가 배우려다 실패한 뭐 그런 게 있어. 뭔가 얘한테 의미가 있는 라쿠고가 있는데 그걸 거기서 실현을 해보이는 거야. 그래서 1등 했겠네요. 네, 1등을 했어. 그래 1등을 해버리니까 그걸 못 갖게 됐잖아. 네. 1등 상품은 무슨 뭐 기본원가 뭐 이랬던 것 같아. 이거 네. 필요 없고 막 3등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왜 이 3등에 이 청바지를 걸었냐 막 이런 게 나와. 그러면서 이제 토라지 거기서 이제 코토라라는 이제 라쿠고 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청바지를 걸어 놓으면은 가끔은 우수한 제자가 찾아오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치가 딱 되죠. 그렇네요. 예,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 어떤 드라마예요. 그리고 라쿠고라는 어떤 장르의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네. 워낙 또 쿠도칸쿠로가 이렇게 좀 잘 짜맞추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야쿠자랑 라쿠고 전혀 안 맞는 조합인데 네.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이렇게 진심으로 투신하게 되는지 뭐 그런 과정들 그런데 이제 잘 안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도 잘 엮어서 표현한 그런 아주 재밌는 코미디랍니다. 2005년 작품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 네, 이번에 쿠도칸쿠로가 쓴 다른 어떤 작품 넷플릭스 오리지널 뭔가가 올라온대요. 네. 그래서 그거 맞춰서 딱 올라온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이케부쿠로 웨스트게이트 파크도 올라왔는데 네. 그것도 한 5, 6편까지 봤는데 그건 끝까지 못 봤어. 근데 타이거 앤 드래곤은 이게 에피소드 형식이기도 하고 이게 한 편 한 편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아. 그리고 연기를 되게 과장되게 해도 되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연기가 그냥 쫀득하고 뭐 뭔가 감동도 중간에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안 봤나 봐요. 약간 벌써 야쿠자가 나와. 그리고 라쿠고 관심이 없는 소재죠 예전에.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은 안 보고 넘겼던 거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 기회 되면 한번 봐봐야겠네요. 정말 라쿠고 뭐 일본에서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대충 알고는 그렇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정말 짧기도 하고 되게 길기도 하고 뭐 며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오롯한 또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미디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가볍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둘이서 대충 5작품이나 했네요. 대충 짓거려 봤네요. 자, 처음 애니메이션 이세계의 삼촌 얘기했고요. 영화 그들이 타이론을 복제했다. 그리고 킬러는 메이드 삼아. 그리고 소설 오승호 작가의 폭탄. 그다음에 드라마 타이거 앤 드래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뭐 정거장 필요 없죠? 네, 뭐 정거장 뭐 아직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아니, 무슨 소리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본격 양성 판정자만 하는 방송이 되어버렸던. 그런데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요거예요. 한 주도 쉬어갈 수 없었던 거는 그쵸. 현재 텀블벅 펀딩을 받고 있다. 네. 요거를 조금 더 독려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 도움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미 펀딩을 하셨다면은 인증샷을 뭐 여기저기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여기저기라는 거 뭐 팟빵 게시판, 카페, 그쵸.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는 이런 뭐 재밌는 책이 있다더라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은 네, 많은 나중에 분들이 더 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번에 엽서나 뭐 이런 것들 음. 지금 전드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네.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이거 빨리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들고 있냐. 지금 제대로 작업을 안 해가지고 이거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 아니냐고 저를 막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짠 하면은 막 올라갈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내 추천사 하나보다 못했다. 그래서 네. 약간 조금 너무 아쉬움이 많은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갑자기 엽서 때문에 책 써야지 이건 너무 어렵지. 아니 근데 엽서를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기분이 좀 안 좋긴 하죠. 고작 이거였어 하면서 갑자기 숫자가 펀딩 취소. 네, 그래서 네. 좀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기는 하니까 좀 더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야 저희도 오래오래 책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좀 확장을 해서 컨텐츠를 좀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번 게 발판이 되어야 한답니다. 네. 그래야 팟캐스트도 뭐 주 3회, 4회 이렇게 하면 좋잖아, 여러분들도. 네, 그런 정도로 많이 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화 예고를 하고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자, 다음 주부터는 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이기도 하고 네.
넷플릭스나 뭐 이런 드라마가 아니어서 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자, 마당이 있는 집 하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플랜!